자, 제2영어학원입니다. 자, 2021년 고1 11월 문제 37번 문제야. 자, 순서 문제 두 번째 순서 문제지?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이 문제 이제 또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순서나 뭐 연결이나 흐름 같은 이러한 문제들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지시사, 그죠? 대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관사도 있죠. 관사, 어나 더 이런 거. 자, 지시사를 보면서 당연히 야, 앞문장에서 어북이 나왔는데, 그죠? 어떤 문장에서는 더북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누가 먼저냐?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더북을 써야죠. 얘는 그냥 책 한 권이고 얘는 그 책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앞에 어떤 지칭 대상이 먼저 튀어나와야지. 그리고 그것을 그 명사나 어떤 표현을 지칭을 해야죠. 그래서 1번을 잘 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접속사는 당연히 그죠, 기본적인 거죠. 우리 흐름 문제, 순서 문제 풀 때 접속사를 모르면, 그죠, 접속사나 접속부사 있잖아. 어떤 놈은 접속사로 쓰이고 어떤 놈은 접속부사로 쓰이는데 결국은 연결해 준다는 소리죠. 이런 역할, 이런 접속사의 역할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죠?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라는 소리야. 그죠? 뭐 however, 그죠? 접속사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in addition, 그죠? in addition은 뭐 추가로 쓰이고, 그죠? 뭐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인과관계로 쓰이고 굉장히 많죠. 접속사나 접속부사는. 이 역할을 잘 알란 소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니네가 풀 때마다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접속사를 단순히 내신을 외우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막 별표치고 외우면 안 된다는 소리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휘 표현의 연관성, 근접성이야, 근접성. 이것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 독해를 하다가 어떤 스크립트, 이게 A 단락이고, 그죠? 얘가 B 단락이야, 그죠? 얘가 B 단락입니다. 근데 A 단락에 어떤 표현이 맨 끝으로 끝났어. 어휘나 어떤 표현이 나왔어. 근데 B번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네? 그러면 같이 연결하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요 문제. 자, 요 문제는 1번, 2번, 3번 세 가지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잘 보세요. 자, 한번 해보자. Literary works. 문학 작품들은요. 됐죠? Literary works 할 때 얘가 주어져. 문학 작품들은요. 자, by their nature, 본질적으로야. by one's nature 하면 본질적으로. 요 nature이란 단어가 본질이나 본성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나? 그래서 자, by 자, one's nature 하면 뭐예요? 본질적으로. 됐죠? 본질적으로 suggest 뭐 한대요? suggest라는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 suggest하고 explain 요 두 개를 얘기하자는 소리야. 됐죠? 자, 중간에 지금 letter대를 썼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explain 하기보다는 suggest를 한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suggest하고 explain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단어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explain은 뭐예요? 설명하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고. suggest는 우리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suggest가 암시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죠. 설명하기보다는 암시를 한다. 그게 결국 문학작품이다 그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니네 시나 소설 같은 거 보면 그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학작품들은 설명하기보다는 암시를 하는 것이 얘의 특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봐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이게 세미콜론을 썼죠. 땡땡이를 썼죠. 세미콜론은 보통 모든 접속사로 다 바꿀 수 있어. 그죠? 근데 세미콜론이 하는 역할 중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앞문장을 다시 설명할 때 역할을 많이 하죠. 앞문장을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세미콜론의 역할은 in other words야. 다시 말하면. 자,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세미콜론의 역할은 뭐라고요? 모든 접속사 역할.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접속사로 다 바꿀 수 있어. 됐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이라고 보면 돼. 그럼 봐봐. 왜 그러냐면 they imply rather than state 보이죠? 문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됐죠? 자, 지금 rather than을 쓰고 단어를 살짝 바꿔놨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빨리 눈치를 까야죠. 뭘 눈치를 까야 돼? 앞문장에서 뭐 나왔어요? suggest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밑에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세미콜론 뒷문장에서 imply를 썼죠. 그럼 여기서 suggest하고 imply가 같은 단어라는 소리입니다. imply가 암시하다잖아. 그죠? 함축하다, 암시하다라는 동사가 imply라고. 그 다음에 자, 앞문장에서 explain 설명하다 보이죠?
자, 설명하다. 근데 뒷문장에서는 뭐 나왔어? state라는 단어를 썼죠. state. state는 진술하다죠. state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을 explain을 state 어쩌고저쩌고로 바꾼 겁니다. 그럼 해석할게요. 전체적으로 다시 보세요. 자, literary works. 문학작품은 by their nature, 본질적으로 suggest rather than explain. 설명하기보다는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they, 여기서 they는 문학작품이죠. 문학작품은 암시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뭐보다는 state their claims. 그 지네들이, 여기서 지네들이 문학작품 아니야. 자기들이 주장을 진술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진술해요? boldly. 우리 bold는 용감한이란 뜻도 있고 뚜렷한이란 뜻이 있죠. 그죠? 니네 우리 볼드체 할 때 글자 쓸 때 볼드체 쓰잖아. 그죠? 뚜렷한. 뚜렷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장을 진술하기보다는 결국 이게 뭐예요? explain이죠. 자, 그 문학작품은 그냥 암시를 한다 그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문장 뒤에 이제 연결된 말이 무엇이냐 그 얘기야. 결국 일단 맨 위에서 문학작품의 특징은 결국 암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A번 보세요. A번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A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A번 보니까 뭐라 나왔어? What a text implies. imply 아까 함축하다 암시하다죠. 자, 하나의 텍스트가 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종종 a great interest to us. 우리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있대. 연결 안 되죠. B번 보세요. 그러나 whatever the proportion. 우리 proportion 비율이야. 비율. 자, of a works showing to telling. 말하는 것에 대한 요것에 대한 showing의 비율. 우리가 위에서 비율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B번은 연결이 안 되네. 우리 갑자기 비율 얘기를 하잖아. 비율이 왜 나오냐고. 그죠? 그럼 이제 C번부터 보세요. 그럼 C번 보세요. C번에서 왜 얘가 연결이 되냐? this를 썼어. 이러한 broad, 자, generalization. 자, generalization 할 때 this라는 지칭어를 썼죠. 그러면 이 지칭어를 쓴, this를 쓴 앞에 문단을 찾으라는 소리야.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런데 봐봐. 이러한 폭넓은 generalization. 자, generalize라는 말이 일반화하다라는 동사죠. 살짝 써볼게요. generally 일반적인. generalize가 일반화하다. 됐죠? 자, 이 문장 다시. generally 일반적인. ig를 붙이면 보통 동사로 바뀝니다. 뭐뭐화하다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반화시키다. 그래서 뒤에 generalize 뒤에다가 atIO를 붙여서 명사를 쓴 겁니다. 일반화. 자, 하지만 이러한 폭넓은 일반화. 그러면 일반화가 어디 나왔다는 소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어진 문장이지.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일반화를 시킨 거란 소리야. 그지? 문학작품은 본질적으로 설명보다는 암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broad, 폭넓은 일반화라는 것은 그러나, 됐죠? 이제 갈게요.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뭘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동사 뒤에 대해서는 다 접속사죠. 자, works of literature. 문학 작품들이 do not include direct statements.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뭘 포함하지 않아? direct statements 보이죠?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는 것.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는 것. 결국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설명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앞에서 우리 일반화를 어떻게 시켰어? 아까 기억나십니까?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설명보다는 보통 암시를 한다 그랬죠. 그 설명이 뭐야? 직접적인 스테이트먼트, 진술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하웨벌을 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this라는 장치도 쓰고 하웨벌이라는 장치도 써줬어. 접속 부사를 썼죠. 그죠? 그리고 지칭어도 썼죠. 그죠? 그러니까 역접이죠. 하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다. 뭘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다시 읽어보니까 문학작품이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말 되죠? 자, 오케이. Depending on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구 수거입니다. 이거 전치사구 수거로 외우세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Depending on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봐봐. 자, 이게 뭐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알고 있는 분사구문 있죠?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 됐죠? 아예 그냥 전치사구로 전환시킨 거야. 그죠? 전치사 명사 전치사구로 전환시킨 겁니다. 아니면 전치사구 아니면 그냥 전치사로. 자, 다시 한번 전치사 아니면
자, 전치사 구, 전치사 덩어리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표현으로 외우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익히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depending upon은 어디에 대해 의존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됐어요? 어디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단어, 비슷한 뜻이죠? considering은 뭐뭐를 고려할 때, 고려해 볼 때,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요 being 기본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being은 안 씁니다. 많이. 요 being은 보통 안 쓰고요. 보통 기본만 쓰죠. 뭐뭐를 고려해 볼 때야. 이게 직역으로 하면 뭐뭐가 주어졌을 때죠. 그래서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요 네 가지는 그냥 어떻게? 표현으로 외우자. 다시 한번 according to나 depending upon은 뭐뭐에 따라서, considering이나 기본은 자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아예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봐. 그럼 뭐에 따라서 when they were written 언제 그놈들이 쓰여졌는지. 그럼 여기서 they는 문학작품이죠. 앞에 문학작품 이렇게 나와 보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따라서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지금 by whom 뒤에는 뭐가 빠졌겠어요? they were written이 빠졌죠. 그죠? 앞에 이렇게 중복돼 있으니까 they were written 보이죠? 중복돼 있으니까 and 뒤에 중복된 단어를 뺀 겁니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두 가지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보면 돼. 요거와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그러면 그 문학작품이 언제 쓰여졌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됐죠? 자, literary works 그 문학작품들은 얘가 문장 주어입니다. may contain 포함할 수도 있다. 함유할 수도 있다. contain이란 말이 함유하다, 포함하다죠. large amount of direct telling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더 많은, 더 큰 양의 자, 직접적인 telling을 포함할 수도 있고 lesser이란 말은 얘들아, lesser이란 말은 less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더 적은 양의 그죠? suggestion 어떤 암시와 implication 함축. 자, 요것을 함유할 수도 있대. 됐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언제 쓰였냐, 문학작품이 언제 쓰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설명과 그리고 암시나 함축의 비율, 양이 그죠?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봤어? 비율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B번 봐. 하지만 whatever the proportion of our works showing to telling 얘는 이렇게 잠깐 정리하세요. 자, proportion이란 말이 비율이죠, 비율. 그러면 자, proportion of A to B 하면 직접 뭐 직역하면 B에 대한 A 비율이야. B에 대한 A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A와 자, B의 비율 정도로 해석하면 돼. 자, B에 대한 A 비율이니까. 그럼 봐봐. 자, 요 showing과 telling 한 작품의 showing과 telling의 비율이 됐죠? whatever 어떤 정도일지라도 무엇일지라도 그 얘기죠. 보통 whatever 우리 whatever 할 때 우리 ever가 붙으면 자 우리 양보를 해석하죠. 됐죠? 그래서 whatever 다음에 보통 주어 동사를 쓰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비동사 is를 뺀 겁니다. ever 뒤에 나오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ever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는데 동사 자리에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어. 해석은 우리 양보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작품의 telling과 showing 그 telling에 대한 showing의 그죠? 자 proportion이 어떤 정도의 비율이든지 간에 그죠? 결국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됐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요 밑에서도 얘기했지. 그죠? 자 direct telling이라는 단어를 썼죠. 됐어요? 그 다음에 rational amount 자, 뭐 suggestion and implication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런 비율이 어떤 비율이든지 간에 there is always something for readers to interpret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있더라. 자, 무엇인가가 있더라. 됐죠? there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무조건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이건 기초적인 거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뀌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것들이 있어? interpret 해야 될 게 있다는 소리죠. 해석을 해야 될 건 항상 있다는 소리야. 됐어요? 근데 누가? 독자들이.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for가 튀어나온 거는 우리 의미상주어라고 얘기하죠. 그죠? 독자들이 해석해야 될 것은 항상 존재한다.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 문학작품은 설명보다는 함축, 보통 설명보다는 함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설명보다는 암시다라고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표현했는데 아까 10원에서 무슨 얘기했어? 하지만 이러한 일반화는 항상 의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죠? 항상 그 문장이 그죠? direct statement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야. 그죠? 암시하고 설명의 비율. 그래서 지금 이런 문장이 나온 거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보면 그러나 자, 그 A하고 B 사이의 비율이 어떤 정도일지라도 항상 존재는 하더라. 됐어요? 자, 인터프리트 해야 할 무엇인가는 존재하더라 그 얘기죠. 그죠? 야, 문학 작품이 막 설명만 늘여놨어. 하지만 독자들이 그 인터프리트 할 것은 항상 존재한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러므로 we ask question. 우리는 뭐 한대? 질문을 한대. 뭘 질문한대? What does the text suggest?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지? 라는 질문을 한다는 소리죠. 됐어요? 그 질문을 하는데 자, 그 질문은 첫 번째 as a way. 하나의 방법으로서죠. 근데 무슨 방법이에요? To approach readerly interpretation. approach가 접근하다죠. readerly라는 말은 문학의, interpretation이란 말은 해석이니까. 자, 문학 해석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는 거죠. 그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콤마 뒤에 보니까 as a way가 또 나왔죠. 그러면 같단 소리네? 그럼 이런 콤마를 뭐로 봐야 돼? 동격으로 봐야지.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To begin thinking, 생각을 시작하는 방법이야. 뭐에 대해서? 그 텍스트, 그 지문의 어떤 함축들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뭐라고? 문학적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작품을 볼 때마다 한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했어? What does the text suggest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뭐라 나왔냐? What a text implies. 똑같은 표현이 나왔잖아. 그죠?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종종 우리에게 엄청나게 흥미가 있더라. 자, 얘는 정리 하나. of 뒤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형용사로 바꾸세요. of 뒤에 추상명사야. 그래서 a value 하면 가치 있는 이라는 추상명사로 생각하고요. of no value는 가치 없는 이라는 추상명사로 바꾸세요. 됐죠? 그러니까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표현이 형용사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of use는 유용한이라는 형용사겠죠? 그죠? of no use는 유용하지 않은, 쓸모없는, 유용하지 않은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자주 나와. 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이제 쭉 갈게요. of great interest 설명했지? 전치사, 주상명사, 자, 형용사로 해석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of great interest는 자,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텍스트가 글이 여기서 텍스트가 의미하는 건 문학 작품이겠죠. 하나의 글이 그죠? 자,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얘가 주어입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것도 내신이 굉장히 잘 나오지. 그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자, 덩어리는 주어 동사 어순이야. 자, 그리고 간접 의문문은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what a text implies 이 전체를 주어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의 작품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보통 종종 우리한테 엄청 관심이 있다. 됐어요? 아까 우리 관심 있다라는 표현 했었죠? 그죠?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our work of figuring out, 자, 우리의 work, 그죠? 여기서 work는 무슨 의미인지 뒤에 한번 보자. 자, 앞하고 연결을 해야 되면 당연히 여기서 work는 무슨 말이야? 우리의 노력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작품이 아니라, 자, of figuring out a text implications 보이죠? 자, 한 텍스트 문학 작품의 implication, 함축, 암시나 함축들, imply 명사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암시나 함축들을 figuring out, 우리 figure out이 알아내다지, 알아내려는 우리의 노력들은 test, 그죠? 테스트를 하더라. 되죠? 그냥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근데 뭘 시험한대? Our analytical powers. Our analytical. 우리 analytical이라면 분석적인 분석의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석력 아니면 분석 능력들을 테스트를 해준다 그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in considering. 자, 생각을 해볼 때, 고려를 해볼 때, in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뭐뭐를 생각해 볼 때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근데 뭘 생각해 볼 때? What a text suggests 보이죠?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이거 봐봐. 자, 생각을 해볼 때 할 때 what
의문사, text, 주어, suggest. 그럼 what a text suggest는 뭐야? 또 간접 의문문이지. 이 consider이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붙은 거죠. 그럼 고려해 볼 때, 뭘 고려해 볼 때? 야,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얻습니다. practice를 얻는데. 그죠? 그죠? 연습을 얻는데. 그죠? 연습을 얻는다는 소리는 계속 연습이 있는다는 소리죠.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making sense of 할 때 우리 make sense of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해하다. 어떤 텍스트들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gain practice. 어떤 연습을 얻는다. 그러니까 연습력이 상상된다 정도로 보면 되죠. 계속 우리가 텍스트를 그죠? 이해하는데 그죠? 도움이 되더라. 그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은근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내용적으로는 뭐죠? 내용적으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내용은 여기서 시작됐죠? 자, 문학작품은 본질적으로 explain보다는 suggest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제? 보통 암시가 보통 주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C번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잘 봐봐. This broad generalization, however,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일반화, 아까 일반화를 시켰잖아. 일반화는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학작품이 direct statements가 아예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직접적인 진술이니까 설명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에 따라서 문학작품들은 굉장히 많은 direct telling, 됐어요? 직접적인 설명을 포함할 수도 있고 lesser amount of suggestion and implication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암시나 함축들을 더 적게 포함할 수도 있더라. 됐어? 거기서 C번에서 그 얘기를 했고 이제 B번에서 무슨 얘기했어? 하지만 그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더라도 항상 독자들이 해석을 해야 될 것은 존재한다.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한데? 자,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런 방식을 써서 우리는 문학작품에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A번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학작품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다. 됐죠? 그래서 자, our work of figuring out a text implication 우리 문학작품이 어떤 암시를 figuring out, 알아내는 우리의 노력은, 그죠? 우리의 분석력을 테스트를 해버린다. 됐죠? 그리고 맨 끝에서, 그 하나의 텍스트가, 문학작품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자,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문장을 끝냈습니다. 그죠? 자, 요 문제 37번 문제 은근히 중요한 문제여서 자,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잘 정리를 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요 문제는 은근히 공을 많이 드렸으니까 자, 표현들 그리고 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그 방법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하십시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